자, 오늘은 고수비책 제8강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들 기술적인 분석으로 놓고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움직여 나간다, 혹은 또 위쪽으로 상승을 해서 움직여 나간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성공적인 투자에 대해서 일단 도표를 잠시 한번 좀 보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동안에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서 움직여 나가줘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산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움직여 나갈 것이냐, 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경제적인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뿐이 아니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늘에 이어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내일도 좀 많이 시청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에 일단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PER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 놓고 보면은 PBR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세 가지 부분, 앞으로 배당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당 성장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재무제표 제대로 보시는 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비록 재무제표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해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PER이라던가 PBR이라던가 혹은 배당 성장 모형을 통해서 실제 그 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과 내일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이 PER과 PBR,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맨 처음에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80년대 중후반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을 유입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음으로 외국인들한테 개방이 될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PER이라던가 PBR이라는 요 부분을 사용을 한 부분은 80년대 중반과 그 다음에 후반, 요때 외국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처음 PER, PBR을 사용을 해왔다. 이 부분을 먼저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맨 처음에 자금을 유입을 시키면서 PER과 PBR을 사용을 한 이유를 놓고 보면은, 맨 처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쉽게,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PER과 PBR로 판단을 해서 맨 처음에 80년대 후반 중에서는 PER을 사용을 해서 PER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를 판단을 해서 움직여 나갔었고요. 외국인들이 저평가돼 있는 저 PER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취하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관들은 그 부분을 쫓아서 매수를 하면서, 그때 당시 80년대 후반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유명 증권사들이 저 PER 관련된 종목들 집중적으로 종목 선정을 해서 리포트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은 기관의 매수가 저 PER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갔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은 자산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PBR 쪽, 저 PBR 쪽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90년대 초반에 뭐 성창기업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몇몇 종목들이 아주 엄청나게 뭐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외국인들에 의해서 PER과 PBR이라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대부분의 HTS 상으로 놓고 보면은 PER과 PBR에 대해서 전부 나오게 되는 그런 유래가 됐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PER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PER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PER이라는 부분에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흔히 대부분이 PER 그러면은 뭐 주당 순이익분의 현재가 그 부분을 PER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PER을 사용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프라이스,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은 뭐 이게 현재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분모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 EPS, 다시 말해서 이게 주당 순이익이 됩니다. 이 주당 순이익과 그 다음에 그 현재가 그 부분을 비교를 해서 PER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미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PER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IMF 당시에 과연 주식 투자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그 방송 마무리 지어줄 때 그때쯤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전체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통 투자를 할 때 워렌 버핏은 시간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PER이라는 부분에 공식을 놓고 보면은 주당 순이익분의 현재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분의 현재가 그러면 이 현재가라는 요 부분은 다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금액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라는 그 주당 순이익이라는 부분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했을 때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흔히 대부분이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놓고 보면은 워렌 버핏이 사용하는 방식은 PER분의 1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나는 1년에 요구하는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계산을 해서 주식을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전체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따져서 지금 현재의 PER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 PER은 9.5가 됩니다. 지금 PER이 최근 근래에 주식 가격이 엄청 떨어져 갖고 그 PER이 상당히 낮게 움직여 나가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공식에다가 그 부분을 대입을 시키면은 9.5분의 1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 부분을 실제 퍼센트로 환산을 해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약 한 10.5%의 수익률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요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투자를 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수익률은 약 한 10.5%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시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 혹은 채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놓고 따져서 채권 수익률 혹은 1년 정기예금 금리 이 부분을 약 한 5%로 놓고 따져본다 그러면은 과연 10.5%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수치는 지금 현재 10.5%가 되고요. 그리고 채권에 혹은 은행에 적금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할 수 있는 수익이 약 한 5%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10.5%와 5% 과연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 10.5%에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채권을 살 것이냐, 주식을 살 것이냐? 주식으로 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는 시간 가치를 중시 여기는 투자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IMF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주가 퍼가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수익률로 환산을 해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약 한 15%에서 16% 정도, 그 정도의 수익률을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채권 수익률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채권 수익률이 25%에서 30%까지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워렌 버핏은 IMF 당시에는 채권 쪽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올해 들어서 바닥권에서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주식에 지금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던 이유, 그 이유를 놓고 살펴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채권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 비교를 했을 때 주식 수익률이 월등히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식 쪽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을 다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PER이라는 부분을 역산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방식 PER 분의 1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요구 수익률 이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수익률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PER 분의 1이라는 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전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자꾸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10.5%의 수익을 요구할 수 있다. 요렇게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PER을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PER을 개별 종목에 접근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PER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 분의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분의 현재가라는 그런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당 순이익분의 현재가 이 부분을 놓고 봐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냐? 문제점은 첫 번째 주당 순이익을 산출을 회계장부적으로 만들어내려 그러면은 매번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분기 집계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3달이 지난 이후에 분기 집계 실적이 나온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현재가는 지금 현재의 현금 흐름이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과거의 지표와 밑에 있는 주당순이익 과거의 지표와 현재의 지표를 같이 동등하게 놓고 사용을 해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그 숫자에 오차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분기에는 실적이 얼마가 나왔는데 요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얼마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분기의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현재과와 비교를 해서 실질적인 예상 펄을 그러니까 미래의 펄이죠. 미래의 펄을 산출을 해내는 그 방식
그 부분이 흔히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미래의 펄을 산출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 리포트를 잘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펄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집계치로 나올 때 지금 현재의 순이익보다 미래의 순이익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더불어서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애널리스트가 이 미래의 펄을 산출을 해내는데 진짜 이 펄을 제대로 산출을 해내느냐 혹은 제대로 산출을 못 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높게 주식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그 주식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30% 더 올라갑니다. 50% 더 올라갑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움직여 나간다면은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아주 엄청나게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하락해서 저가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리포트 역시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리포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주식 참여자들은 그러한 좋은 리포트를 나오는 것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적으로 그러한 나쁜 리포트를 내면서 바닥권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첨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PER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놓고 봐줘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자, 먼저 지금 NC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NC소프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NC소프트를 놓고 봤을 때 NC소프트의 PER을 지금 정확히 짚어보면은 26.3배의 PER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PER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18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8배.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PER을 놓고 보면은 현대중공업이요. 현대중공업의 PER은 5배의 PER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현대중공업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저평가되어 있고 NC소프트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PER이라는 부분을 놓고 따졌을 때 업종별로 놓고 따져봐야 됩니다. 바나나는 바나나와 비교를 하고 사과는 사과와 비교를 하고 지금 놓고 보면은 NC소프트,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전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이 전부 틀리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PER을 놓고 비교를 해서 고평가가 돼 있다 혹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움직여 나갈 때는 동일한 업종, 다시 말해서 애플 투 애플, 바나나 투 바나나, 토마토와 토마토를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PER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어렵게 좀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PER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부분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좀 두시고요. 다소 좀 어렵다 그래도 분명히 이 방송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다시 보기에서 몇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해서 보신다 그러면은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R을 놓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흔히 주식의 가치를 놓고 따질 때 주식의 가치라는 부분을 놓고 따진다 그러면은 이 주식의 가치는 당연히 지금 현재의 실적과 그 다음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놓고 그 주식의 가치를 따집니다. 성장성을 놓고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의 가치와 성장성 요 부분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가 다르게 나오는데 과연 퍼가 낮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저평가가 돼 있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은 퍼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향이 강하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작은 그런 종목들은 퍼가 상당히 좀 작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양산업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양산업들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흔히 대부분 얘기하는 IT 관련된 업종들, 그 다음에 그 코스닥에서 미래의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퍼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점, 그 점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PER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 내에서 비교를 해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 사과와 사과를 비교하고 바나나와 바나나를 비교하고 토마토와 토마토를 비교하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BR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R이라는 점도 PER이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을 해나가시면 이제 좋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PBR이라는 점을 놓고 따져본다 그러면은 PBR은 자산 가치를 놓고 따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PBR을 놓고 따져봤을 때 자산 가치가 어떻게 산출이 돼 있느냐 그 부분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PBR 이 부분을 놓고 따진다 그러면은 위에는 똑같습니다. 위에는 현재가, 그 다음에 밑에는 과연 주당 순자산가치, 주당 자산가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PBR을 놓고 따져보면은 1.2배가 나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코스피 PBR이 1.2배가 나오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PBR을 놓고 따져서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PBR이 1이라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그 기업을 전부 청산을 할 때 청산 가치로 산출을 합니다. 청산 가치로 산출을 해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이 지금 PBR이 1이 청산 가치인데 실질적으로 1.2로 움직여 나간다, 1.2배로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자산 가치를 놓고 따져봐도 국내 주식 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놓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 좀 접근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PER과 PBR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내일은 그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당 시즌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당을 보고 그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한 기조가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